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피부가 이제 까맣게 탔죠. 이게 제가 이제 3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무료 해외여행을 세부에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이게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공항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활주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귀국을 못하고, 이 기간이 흘러서 좀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탔고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면서 막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공항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엉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릴 상황이 아니어서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 또 밀린 학원 업무라던가 고3 면접들 도와주고 이러느라 뒤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요만큼만 하고요. 오늘 주제에 맞는 생기부 컨설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어서 괜시리 제가 또 영상에서 이 얘기를 다루었다가 여기저기에서 또 좀 좋지 않은 피드백 공격을 받을까봐 좀 살짝 두렵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리고 제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생기부, 사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다루긴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기부 컨설팅에 대해서. 대본 없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요. 지방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이가 또는 학생 당사자가 생기부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이런 생기부 컨설팅이 왜 유행을 할까요? 왜 할까요?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세특이 괜찮다라던가 생기부가 잘 꾸며졌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있었던, 지금도 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 업체입니다. 유명 업체에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학생이 했어요. 저희 학원 학생이. 그건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나 학생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반대하면 부모님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다. 그럼 원하신다면 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였냐면요. 10회 이메일 상담이었어요. 방문도 아니고 이메일 상담이었고 비용이 500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땡땡땡땡 학원인데. 근데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막 오가면서 얘기했던 그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요. 제가 학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와,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나름의 어떤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자료를 보여줘요. 월별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K무크는 헤드 같은 강좌를 통해서 이거를 자율 동아리 활동에 녹여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 월별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피드백까지 주겠다. 그래서 10회 이메일 상담을 가지고 해서 500만 원인데 이 부모님이 3회 정도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500만 원 벌어도 괜찮다 이러고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상담을 했던 사람이 제가 왜 이 업체를 그 기억을 하냐면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지만 제가 프랜차이즈 학원 직영점에서 나름 대치점에서까지 했었거든요. 부원장으로. 근데 저희 학원에 한 3개월 정도 학원 강사로 있다가 했던 분이 여기 가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사람의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결정적으로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 학생 내신 등급이 5에서 6등급 정도 나왔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을 학종으로 뭘 보내는 게 아니라 학종으로 보내려면 이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게 더 급선무여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비교과로 역전하겠다라는 어떤 계속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해보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국에는 아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결론 어디 갔냐면 남학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지방 쪽에 있는 간호학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가 됐어요, 지금.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올해 경험도 얘기해 볼까요? 올해? 너무 이거 오래전 얘기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역시 학원생입니다. 남 얘기 안 해요. 저희 학원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2학년 마무리 짓는 시점이었어요. 2학년 마무리 짓는 시점이었는데 불안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학생은 안 흔들렸는데 어머님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께 이런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이대로 준비 잘하면 최고 상향은 아마 경희대 라인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적정 라인은 아마 북숭 라인에서 이렇게 잡고 진행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굳이 몇백만 원 주는 생기부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건 인터넷 유명 업체입니다. 유튜브. 이 친구가 수학이 3등급이었거든요. 네 수학 1등급 맞으면 더 높은 데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내신을 3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게 쉽나요? 수학을? 하여튼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 학생 이제 갔거든요. 상담받으러 봐서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 했는데 요번에 원서 어디 넣었냐고 물어보니까 경희대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그리고 북숭 라인 넣었다라고. 그러니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통해서 물어보니까. 건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얘기했던 그대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거나 뭐 그 사람들이 뭐 컨설팅을 뭔가 살을 붙여가지고 했다라고 해도 결국 크게 바뀌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컨설팅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기대를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그럼 필요한 학생. 어떤 학생이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신 성적은 돼요. 내신 성적은 되는데 붙기 위한 비교과가 부족하다. 이런 학생은 컨설팅을 받으면 이 학생들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내신 성적이 되는데 비교과가 부족하다고요? 내신 성적이 되면 교과로 가면 되잖아요.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과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부족한 내신을 비교과로 역전하겠다. 이런 학생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00명 중에 2~3명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게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100명 중에 2~3명 안에 들 그 사람은 너는 아니다라는.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내가 컨설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기부 컨설팅을 반대하는 이유가 보고 피드백을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피드백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컨설팅이라는 거는 컨설팅을 받고 생기부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왜 컨설팅은 어렵다.
컨설팅 피드백? 이건 좀 생기부 피드백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컨설팅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기부 기록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담당자는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생기부를 만들려면요. 일단 기본은요, 수행평가 잘 만들고 잘하고요. 그리고 발표 구성을 잘해서 좋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스토리라인 잘 만들고 뭘 했다 하더라도 수행평가를 일단 본인이 수행평가를 잘해야 되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생기부 기록이 된 거는요. 학년이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년이 끝나고 나야 내 생기부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어려워요. 그걸 고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컨설팅을 받아서 생기부를 좋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생기부를 기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의심이 된다면, 제 말에 의심이 된다면 컨설턴트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질문을 해볼까요? 자, 컨설턴트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 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선생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대안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안, 컨설턴트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르게 말할 컨설턴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유리한 비교과란 무엇일까요? 유리한 비교과. 오늘은 중구난방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 생기부 컨설팅에 수백만 원, 많으면 제가 보니까 뭐 1000만 원까지 막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그거 할 노력이면 수행평가하고 발표에 노력을 기울여야죠. 자, 화면이 꺼졌는데? 내신 대비 유리한 비교과가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 뭐, 유리한 비교과는요, 좀 미안하지만, 출신 학교예요, 출신 학교. 선생님,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인데 티가 나는 출신 학교. 술 먹고, 전사고. 이런 학교들은 유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리해요. 이미 그 교과 구성 자체가 다른 게 눈에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유리한 비교과 두 번째, 전과목 성적. 내 특정 과목 성적이 떨어진다? 근데 그거에 맞는 전공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과목 성적이 좋다? 그럼 커버됩니다.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관련 전공 과목 성적이 되겠죠. 성적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비교과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평가될 거예요. 그 다음이 세특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그 기재하는 사항들 있죠? 뭐 자율활동이라던가, 뭐 진로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순서예요. 성적이 우선이에요. 성적이.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기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세특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근데, 제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넣는다 하더라도요,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예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예요. 무엇을 했는가. 이게 핵심, 어떻게든 뺄게요. 핵심은 학생이 무엇을 했는가예요. 거기에 뭐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추가돼서 그걸 또 이제 세특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지만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사역으로 막 꾸미는 걸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할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백만 원짜리 또는 뭐 많으면 1000만 원짜리 이런 생기부 컨설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학원에서 상담할 때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움을 준다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도움을 줍니다라고. 학원 홍보가 아니에요. 뭐 학원 이름 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움을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대한 과제, 수행평가 과제를 내준다던가 아니면 발표를 시킨다던가 이럴 때 이런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그때그때 상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 그런 거 해요. 저희 학원 쌤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왔는데 뭐 책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이 내용을 어떻게 하게 됐고 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거를 어저께 이제 집에 퇴근 전에 학생 앉혀놓고 같이 머리 맞대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고요. 일단 여기서 전화 왔네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고 대학고 분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